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먹지 빌런을 무찌르는 GNN 기반 개인화 추천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발표자 윤기태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요기요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검색과 추천 모델에 대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요로 합류하기 이전에는 GS샵이라는 곳에서 이커머스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IT 서비스에서 개개인의 입맛에 맞는 검색 결과와 추천 결과를 제공하는 일에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ML 엔지니어라는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블로그 주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요기요에서 만들었던 개인화 추천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국내에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개인화 모델이나 개인화 추천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개인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는 고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이야기는 맛집 추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표에서 다루게 될 주제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배달앱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가게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관점입니다.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개인화 추천 모델을 만들 때 GNN 모델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 어떠한 적용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푸드테크 도메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화 추천에 대한 메커니즘, 그리고 이 추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기요의 개인화 추천 모델인 요세미티라는 이름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을, 어떤 알고리즘들을 적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부딪혔던 문제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개인화 추천 모델을 개발한 결과를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푸드테크 도메인에서 개인화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달 서비스의 추천을 생각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일반적인 추천 시스템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아마도 저희가 가장 접하기 쉽고 떠올리기 쉬운 서비스는 유튜브의 홈 화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다른 사람한테 개인 화면을 보여주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개인화 추천이 잘 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런 콘텐츠 기반의 추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향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게임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첫 화면에 그런 게임과 관련된 콘텐츠나 영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서비스의 관심사를 아주 잘 잡아내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배달 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달 서비스에서 메뉴나 가게를 추천을 할 때는 우선 취향에 맞는 것을 추천해 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내용은 유튜브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배달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취향은 이런 콘텐츠 기반의 서비스처럼 명확한 편이 아닌데요. 이 주문 당시에 날씨가 흐리면 국물 요리가 땡길 때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날에는 매운 거를 시켜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날은 이런 특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메인적 특성이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이 발표의 제목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뭐 먹지 빌런이라고 부르는데, 주문하는 사람도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나가서 먹기는 귀찮은데 시켜서 먹고는 싶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이 뭐 먹지 빌런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 막상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주면 진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유자차에 휘핑크림을 올려서 막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추천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되게 당황스럽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ML 엔지니어도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맛집을 추천해주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냉담하게 다른 플랫폼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맛집 추천에는 하나의 문제점이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주문의 계정의 취향이 섞이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 집에 여럿이서 모여서 주문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평소의 취향과 다른 주문을 하는 경우, 이런 상황적인 특성 때문에 유저 아이디 하나에
정확한 취향이 반영되기 어려워지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은 다양성을 높이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배달앱을 열었을 때 카테고리가 조금 더 풍부하게 추천을 받을 때 서비스의 품질이 더 좋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뒤에 설명드릴 GNS 모델과는 별개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맛집 추천 서비스는 추천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셔플이라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천에서 셔플이라는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박사의 오류라는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도박사의 오류는 만약에 그림의 블록 색깔을 까만색이 치킨, 그리고 녹색이 뭐 한식, 파란색이 양식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확률적으로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같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두 번째가 조금 더 이상한 추천이라고 사용자들은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제 도박사의 오류 문제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구현한 셔플 기능은 이런 아이디어로, 그림과 같은 아이디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스포티파이 블로그에 언급된 내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 도메인에 변형해서 적용한 내용인데요. 먼저 동일 카테고리 내 아이템들을 최대 길이가 같은 블럭들에 넣어놓고 블럭 내 랜덤한 위치에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의 첫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열 단위로 반복을 하면서 가져오게 되면 간단한 셔플 로직이 완성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개인별 선호도 점수도 함께 고려하고 그리고 부스팅 기능도 추가가 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로 셔플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사용자의 음식 취향 그리고 추천의 다양성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이제 주문자의 위치가 배달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한강 유람선 위에 있는 사람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주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도 이 배달앱 서비스의 대전제는 내가 주문 가능한 위치에 있는 가게를 필터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맛집 추천을 잘 하기 위한 요소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셔플이라는 기능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추천 모델이 해야 되는 일은 위치와 취향, 왼쪽에 있는 두 가지를 잡아내는 게 되는데요. 추천 모델이 이런 레이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흔히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군을 추천해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단계에서 적용될 셔플 로직을 위해 이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모델 단계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카테고리를 추천해주는 것도 하나의 미션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이 GNN 기반의 개인화 추천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개인화 추천 모델의 이름은 요세미티인데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름은 미국의 국립공원의 이름을 따온 거고요. 625의 요자와 이 그래프 세이지와 관련된 기술 용어들을 이렇게 축약을 해서 요세미티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M이라는 스펠링이 해당되는 멀티모달이라는 단어인데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태스크의 개수를 멀티모달하게 처리한다라는 개념의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언급했었던 추천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위치와 취향을 반영하는 멀티모달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추천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기요에서는 아이템과 유저의 인베딩 벡터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러한 추천 시스템에서는 인베딩 모델의 아이템 그리고 유저 그 두 가지 특성을 각각 인베딩합니다. 그리고 유저 인베딩 벡터를 아이템 벡터에 스칼라 곱하면 그 결과가 정렬되는 게 추천 결과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유저 A의 인베딩 벡터에 대해 모든 레스토랑의 벡터를 스칼라 곱한 다음에 정렬을 하면 그 점수가 바로 추천의 선호도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추천 시스템에서 이러한 아이템의 숫자는 적게는 몇만 개에서 많게는 수억 개까지 되기 때문에 스칼라 곱을 전체를 하기에는 연산 속도가 조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에서는 ANN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대략적인 유사도를 빠르게 구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페이스북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파이즈라는 ANN 서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에서 추천 시스템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인베딩 벡터를 잘 학습시키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맛집 추천을 위한 인베딩 모델의 미션은 취향과 위치를 얼마나 잘 학습하느냐라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하기 좋은 모델의 학습 메커니즘이 저희는 GNN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노드의 관계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지리적 특성이나 관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적합한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저와 레스토랑을 그래프 모델에 기반해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그래프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이종 그래프라고 하고요. 그래프에서 노드는 유저 혹은 레스토랑 두 가지의 타입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드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은 레스토랑 1과 레스토랑 3 그리고 이 관계가 4번의 엣지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성질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이 엣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유저와 레스토랑 간의 구매 이력이나 클릭 이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엣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면은 모델을 학습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바로 피처를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저의 노드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뭐 나이 같은 것도 있고 성별 같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레스토랑에 들어갈 정보 같은 경우에는 메뉴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정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 기존 추천 모델 중에서는 협업 필터링이라는 방법이 가장 많이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협업 필터링의 경우는 피처 정보를 자연스럽게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GNN 구조로 추천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면은 모델링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래프 자료 구조를 가지고 그래프 세이지라는 메커니즘으로 인베딩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 세이지는 그래프 샘플링 앤드 어그리게이트이라는 약자인데 하나의 노드를 인베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노드의 피처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연결 관계를 이용한 샘플링과 어그리게이트를 함께 활용하는 인베딩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소스 노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노드가 바로 우리가 인베딩 벡터를 구하고자 하는 타겟 노드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림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3개의 노드가 바로 소스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 샘플링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노드 몇 개들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뎁스를 2번 반복하면 그림처럼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연결 관계가 표현이 됩니다. 노드를 선택하는 샘플링 방법은 핀세이지라는 논문으로 발표된 랜덤워크 기반의 방법인데요. 이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핀세이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연결 관계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된 모든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단계가 바로 어그리게이트 단계입니다. 이 어그리게이트 단계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컨볼루셔널한 그 어그리게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래프의 몇 번째 깊이, n번째 뎁스의 연결 관계를 활용을 해서 노드들을 다 모아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고 가진 정보들도 다 취합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연산을 한다. 이게 그래프 세이지라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실제로 유저와 레스토랑 인베딩 벡터를 학습을 해봤고요. 그 결과를 시각화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 시각화는 TSN이라는 차원 축소 모델을 기반으로 했는데 레스토랑이 분류되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했고요. 그림에서 보이는 시각화 결과를 보시면 뭉탱이들이 있는데 이 뭉탱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부분 다 비슷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꼬리 달린 것들이 다 막 인천구 주홀동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꽤나 많은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한식 같은 특정 카테고리는 이 그림에 보이는 녹색이나 저 하늘색 점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위치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편의점은 편의점끼리만 몰리고 그리고 뭐 한식은 한식끼리만 몰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레스토랑은 그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특성들이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멀티모달이라는 인베딩 구조인데요. 멀티모달은 쉽게 말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일반화라는 특징, 이것이 이제 멀티모달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특징이 예를 들어 두 가지라고 할게요. 강남역 소재에 있는데 불맛이 강한 짬뽕이다. 이 두 가지는 융화되기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재적인 표현을 각각 표현할 수 있는 멀티모달 구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저희가 구상한 인베딩 모델의 멀티모달 시스템은 이제 그림과 같습니다. 취향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입력값은 취향을 학습하는 네트워크 전문가에 맡기고, 지역을 나타내는 피처는 이제 지역을 학습하는 전문가 네트워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오는 두 개의 멀티모달을 노멀라이즈를 해서 하나의 레스토랑 표현에 병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내재적인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멀티모달 인베딩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이미지 상으로는 이제 두 개의 멀티모달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모달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취향과 지역 이 두 가지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멀티모달이라는 아이디어를 적용을 했을 때 얼마나 인베딩 벡터의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한 번 더 평가를 해봤고요. 오른쪽이 이제 새로 학습한 인베딩 벡터인데, 조금 더 이제 벡터 표현이 잘 되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같은 덩어리를 가진 레스토랑들을 봤을 때 실제로 본 결과 다 같은 지역구 안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왼쪽은 굉장히 일관성 없이 카테고리가 분포가 됐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끼리 잘 뭉쳐다니고 파란색끼리 잘 뭉쳐다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각화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인베딩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결국 푸드테크 도메인에서 그래프세이지 기반의 인베딩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은 이 샘플링 방식과 멀티모달 방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요. 우선 컴퓨팅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학습 시간과 추론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시도인데요. 이 그래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전부 다 운이 좋으면 한 개의 그래프로 다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파티셔닝해서 각각의 GPU로 학습을 시키면 조금 더 학습하기 좋다라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메티스라는 그래프 파티셔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병렬 학습을 하게 됐고요. 이런 쪽에서 컴퓨팅적인 성능에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자체적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들을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벡터 노멀라이즈에 대한 관점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프의 엣지 타입을 구매로 연결을 하느냐 아니면 클릭으로 연결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링크 타입 테스트였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래프 프루닝인데, 가장 영향력이 높은 노드 혹은 가장 영향력이 없는 따로 떨어져 있는 노드, 이런 것들을 프루닝을 통해서 제거를 하면 조금 더 성능적인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GNN 기반의 추천 모델을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고요. 먼저 유저와 레스토랑의 관계 데이터를 그래프 자료구조 형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핀세이지라는 랜덤워크 기반의 샘플링 방법을 활용을 해서 노드의 유사 관계와 인접 노드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샘플링된 노드를 멀티모달 방식으로 인베딩 벡터 학습을 하면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정교한 벡터를 얻을 수 있었고요. 요기요에서는 이러한 인베딩 벡터들을 추천 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 결과 및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개발이 완료된 뒤에는 오프라인에서 가장 정량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볼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평가한 지표는 여러 가지 중에서 톱K 리콜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리콜을 고른 이유는 사실 이 배달 도메인에서 중요한 것은 클릭보다는 구매이기 때문에 저희는 리콜을 중점으로 봤었고요. 결과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필시전과 리콜 모두 같은 경향을 보이긴 했는데 톱 1부터 톱 20까지 그리고 기존의 모델의 조금 더 좋은 지표를 나타내는데요. 이 기존의 모델이 우세한 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필터 버블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건 추천 시스템에서 항상 고려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추천 결과가 현재 알고리즘 혹은 현재 나가고 있는 로직에 의해서 조금 더 높게 이제 테스트에서 측정이 되는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필터 버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감안을 하면 새로운 모델이 오프라인 평가 지표에서 더 우세하다. 약간은 주관적인 결론인데 저는 이런 결론을 내고 이제 실제 테스트에 들어가게 됐고요. 추천 카테고리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셔플 기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개인화 추천 모델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카테고리를 추천해주고 있냐 또 중요하게 봤고요. 기존 모델의 유저별 추천 결과는 이제 왼쪽이고요. 그리고 신규 모델은 오른쪽인데 오른쪽이 조금 더 이제 소외된 카테고리를 많이 추천해주는 경향을 보였고요. 갈색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데 갈색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중국집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짜장도 있고 짬뽕도 있고 마라탕도 있고 그리고 아시아 음식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크게 나온 경향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의 다양성을 평가했을 때도 신규 모델이 조금 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온라인 테스트 결과인데요.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을 한 결과 기존의 모델 대비해서 뭐 클릭이나 구매, 매출액 기준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향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맛집 추천 모델의 개발 교훈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요.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사실 다 비슷하겠지만 알고리즘 그리고 모델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용하게 된 멀티모달이라는 개념도 결국엔 데이터의 특징을 기계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하는 뭐 가비진, 가비지 아웃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큰 것 같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얻은 교훈은 이제 푸드테크 도메인에서 고려한 지역성이나 네트워크 데이터의 성향을 보이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CNN 기반으로 하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이다 라는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저희 팀은 앞으로도 이 그래프 모델을 조금 더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뭐 이런 종류의 데이터 다루는 일들, 모델링 아니면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푸드테크 도메인에서 개인화된 검색과 추천을 개발해 볼 수 있는 팀인 요기요의 웹 엔지니어 포지션이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슬라이드에 기재된 링크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잡 디스크립션을 읽어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 공유드린 내용이 각자 도메인에서 추천 문제를 풀고 계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